김봉현이 2020년 5월 2일부터 2020년 10월 15일까지 총 66회 출정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2.71골로 한 번씩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는 건데요. 지금 그 수사 중인 사건이지만 수사 내용과는 관계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66회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면 근거 서류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조서라든지 수사 보고서. 지금 그 66회 중에서 조서나 수사 보고서가 없는 횟수가 몇 번이나 되는지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남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자료 요청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김봉현 씨가 66회 출정을 나갔다라고 했는데 이 출정이 나갈 때 보통 어떤 검사실로 출정 간다라고 그 검사실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정 갈 때마다 어떤 검사실로 몇 회씩 출정을 갔는지 좀 구분해서 검사실을 좀 특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이 문건의 신빙성이 굉장히 지금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체적 내용을 좀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쟁점이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야당 관련 정치인에 대한 수사 그리고 검사 비위와 관련된 수사 내용이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사지가 있었는지 여부가 좀 핵심 쟁점인 것 같습니다. 수사 중인 내용이라서 보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보고된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상관없을까요? 네, 예, 더 이상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남부지검장님,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내용과 관계 없는 이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 보고 시점, 보고 방식, 그다음에 지휘 시점, 지휘 방식,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주혜 의원님. 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입니다. 지금 여당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수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시니까 저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은 그 남부지검장님, 네. 그 성지건설 관련해 가지고 남부지검에서 수사하셨죠? 네. 예. 그래서 그 관련 지금 종결 처리는 돼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기소돼서 재판 중에 있습니다. 기소돼서 재판 중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그때 그러면은 그것은 현재 그러면 종결은 돼 있는 상태고 그 중에 예. 그럼 혐의 없음 처분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예. 그래서 보겠습니다. 그 성지건설 관련해서 지금 최동욱 전 총장이 있던 그 법인 법무부의 서평에서 이제 선결 냈는데요. 그때 냈던 그 피고인들이랑 피의자가 누군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기소 여부나 종결 여부, 그리고 종결 시점, 요것을 좀 예. 네, 자료 제출 요구가 다 끝났으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양주병 출신 김용민 의원입니다.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김봉현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서 여기 계신 검사장들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봉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빙성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좀 따져보기로 하고, 이렇게 폭로가 되니까 대검과 법무부가 각자 입장을 냈는데 상반된 입장들이 나왔죠. 그런데 대검의 입장이 충격적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감히 그 대검이 그 검찰 조직에서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것입니까? 혐의가 지금 의혹이 제기됐고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절차에 따라서 감찰을 진행하는데 그걸 가지고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게 매우 충격적입니다. 근데 더 나가서 오늘 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대검이 허위사실 공표를 한 추미애 장관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고검장님, 혹시 이런 발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수사에 대한 그 말씀은 아직 들어보지 대검에 이런 못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따로 없으시죠? 어제 그 대검 입장문 그 예. 내용 말고는 따로 들은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지도 불분명한데 처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대검이 이런 식으로 장관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거 심각한 언론 플레이고 정치행위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좀 짚고 넘어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김봉현 회장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에 대해서 한 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김봉현 씨는 법정에서 위증 처벌을 감수하고서 최근에 10월 16일 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진술 방향대로 협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매우 충격적인 발언을 법원에서도 위증 처벌을 감수하면서 진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높다라고 본 위원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이 사건이 저는 여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채널A 사건이랑 연결이 됩니다. 보셨습니까? 채널A 녹취록인데요. 한동훈을 만난 채널A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총장님께서 뽑으신 4명은 다 라임으로 갔다. 이 얘기가 이때부터 이미 나옵니다. 이게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채널A 기자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이게 윤 총장과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 모두 라임 사건 처음부터 관련성이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다음 보이죠. 그 전에 남부지검장님 이거 파견된 검사들 4명에 대해서 일반 사건 배당했습니까? 일반 사건 배당했습니까? 아니면 라임 사건만 처리하겠습니까? 빨리 답변해 지금 주십시오. 아마 그 형사 6부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아마 일반 사건 형사 배당 안 사건을, 하는 데죠? 예, 네. 주로 라임 사건을 처리했을 것 다음 같습니다. 보여주시죠. 그 서울경제신문에서도 그래서 파견된 검사 4명을 저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전 남부지검장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윤석열 총장이 수사 안 맡고 검사 접대 의혹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또 나름 신빙성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분 말씀하시는 게 신빙성이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남부지검에서 옵티머스 수사를 총지휘했던 이 송사면 전 검사장이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그 에스모 여기 뭐 이름이 나오네. 스킨앤스킨의 회장 변호를 맡았죠. 이게 지금 자기가 공무원이 특히 검사가 본인이 처리한 사건을 이렇게 변호하는 게 합당합니까? 그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변호사법에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수임 제한도 있고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법을 위반하는 검사장의 전직 검사장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본 의원은 매우 심각하게 의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님, 예. 이 사건 지금 수사 중이고 재판 진행 중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직 검사장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법 위반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죠. 지금 그 위원님께서 존경하는 그 김용민은 그 말씀하신 그 사건 저 중앙지검장이 마이크 예. 앞에 바짝 대시고 예. 크게 말씀하십시오. 그 사건 그 수임을 그 오티머스 사건 수임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라임 관련해서 라임이면 더 심각한 거 아닌가요? 라임을 수사했던 당장 수사 지휘를 했던 검사장이라 이 논리는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보이시죠. 자, 이거 검사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야당 유력 정치인 이거에 대해서 이재호 전 그 의원이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시절 영입한 현 충북도당 위원장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박근 변호사가 자기가 진술서 원본 하게 됐는데 황교안 대표라고 써 있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 말이 맞다라는 걸 전제했을 때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맞다는 걸 전제했을 때 몇 가지 또 의혹들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검사장이라고 지목된 분과 우리은행장 로비했다고 했는데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은행장 부행장과는 동향입니다. 이 정도면 로비했을 정황이 매우 농후해 보입니다. 게다가 이게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임한 게 아니라 펀드 판매와 관련된 로비였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상 배임의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이게 또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 라임 자산 운용이 왜 이렇게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여권을 향한 수사로만 됐나를 봤더니 라임 자산 운용에 윤석열 총장 장모와 부인 사건의 그림자들이 어른거립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임 자산 운용에
관계사인 DA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와 이사는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 장모가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사건 신한저축은행의 대표이사와 이사와 동일한 사람입니다. 관계사로 보이는 것이죠. 그다음 보여주시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선수로 뛰었던 이모 씨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라임자산 운용의 관련사인 동양네트워크스의 부회장입니다. 이 정도면 왜 라임 사건이 수사가 제대로 안 됐는지를, 그리고 왜 여권을 향한 수사가 진행됐는지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통해서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그 전에 우리 서울 고검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1분 안에 마무리해 주십시오. 서울 고검장님, 아까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검사 비리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 김봉현 씨가 진술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검에 제대로 보고가 됐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서울 고검장님은 보고 받으셨습니까? 통상적으로 이런 현안에 대해서 고검장은 상세한 보고를 안 받고 있습니다. 보고 받은 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 이게 검찰 보고 사무 규칙에 보면 남부지검은 상급청인 서울 고검장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 안 했어요? 근데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뭐 중요 현안에 대해서 보통 그런 고검에는 규칙을 상세한 지금 보고가 규정을 안 위반하고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남부지검장님? 이 사건이 입건이 됐나요? 어떤 사건 말씀하시는 거죠? 야당 정치인과 검사 비리 사건 입건이 됐나요? 야당 정치인 사건 말씀하시는 네. 그리고 겁니까? 검사 비리 사건 입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검사 비리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도 당혹스럽습니다. 입건이 안 됐다는 거죠. 예, 전혀 우리가 지금 알 바가 없습니다. 입건이 됐습니까? 네? 입건이 됐나요, 야당 정치인 사건은? 그거는 지금 설명을 드리자면 주요 참고인이 지금 해외 도피 중이어서 입건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아직. 그거는 지금 수사상이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내사 사건이나 증정 사건 처리되고 있고 입건 안 됐죠, 이 사건. 어쨌든 그 사건은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입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가능한 거 아닙니까? 답변 못하시겠어요? 예,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검찰이 지금처럼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를 통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엄중히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남 논산 계령 금산 출신의 김종민입니다. 남부지검장님, 네, 예, 제가 이게 마이크 좀 내려주실래요? 박주민 의원님. 예. 지금 이 라임 사건 관련해서 크게 이제 쟁점이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피의자가 지금 이제 여야 정치인과 관련된 진술을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수사를 야당 쪽은 봐주고 여당 쪽은 다그쳤다. 강기정 잡을 걸 내놔라. 뭐 이런 진술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면 이건 엄청난 정치 개입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검사들이 배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술 접대를 받고, 술 접대를 받은 검사가 또 수사를 하고, 이건 또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이게 사실이면. 그다음에 이제 이 3번째가 어제 법무부하고 검찰이 이제 입장문을 서로 약간 충돌하는 입장을 냈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 보고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이게 이제 3번째로 쟁점인데요. 일단 이 내용 전반에 대해서, 라임 사건 수사 상황 전반에 대해서 우리 지검장님이 잘 알고 계시죠? 네, 아는 대로, 네,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게 언제 부임하셨죠? 예? 부임을 언제 하셨어요? 저는 8월 11일 그러니까 그 부임했습니다. 이전에 이루어진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좀 다 받으셨나요? 이번에 터지면서 네.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일단 한 가지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좀 전에 뭐 김영민 의원도 좀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이 수사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가 참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로 야임에 여당 정치인이 관여했다는 건 양복 얻어 입었다는 그 정도 사실도 다 언론에 알려졌어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법무부도 내용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근데 야당 정치인 관련된 거하고 검사 관련된 거는 이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진술을 했다는 거예요. 4월 달, 몇 달 전에. 근데 진술을 했는데 그거는 지금까지 전혀 모르고 있었잖아요. 우리 남부지검장님은 이거 언제 알았습니까? 지금 그 검사 관련 부분들은 네. 저희도 당혹스럽게 발표나고 알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전혀 야당 모르고 정치인 관련해서. 있었고, 그다음에 야당 정치인 부분은 네.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예. 예,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알으셨냐고 그 내용을. 아, 이건 이제 부임해서 한참 지나서 알았죠. 그런데 법무부 과정에서. 다시 이해가 한- 안 가는 게 그러면 우리 남부지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았나요? 대검의 지휘를 받았어요? 아, 제가 와서요. 네. 그 이 야당 정치인 수사에 관해서 그 부분은 이미 8월 말쯤에 보고를 정식했습니다. 대검에. 네. 대검에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 예, 예. 보고를 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그 이후로 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이 특별한 게 없어서 보고를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나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보고할 때 우리 총장한테 직접 지검장님이 직접 개인적으로 보고하나요? 아, 지금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요걸 지금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네. 지난 5월에 검사장이 총장님과 면담하면서 보고를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그럼 대검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동안에? 대검이요?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 구체적인 내용 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당시 남부검사장이 총장님께 보고를 드린 걸로 지금 확인이 됐고, 개인적으로 직접 보고했다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2주 단위로 이렇게 면담 보고를 했었습니다. 검사장이. 지금 그러면 보통 우리 지검장님이 대검에 보고한다고 그럴 때 이렇게 총장을 만나서 직접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하는 걸 보고라고 그러나요? 뭐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일선선에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것도 보고고. 그러니까 이건 직접 정식 가서 수사 상황이잖아요. 네. 정식 수사 내용에 뭐 사적으로 이런저런 정황을 얘기하거나 뭐 상의하는 일이 토론하는 일이 아니고 정식 수사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수사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게 대검의 보고 체계와 관계없이 지검장하고 총장하고 서로 이렇게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수준에서 오가는 게 이게 일반적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 드리기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어떠냐고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금 이제 보통은 다 실무선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 직접 대면 보고도 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아니 경험해 저 보지 대면 못해서 보고를 한 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사안이 대면 보고 이외에 정식 보고 체계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참 이상한 거예요. 일단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수사팀과 관련해서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2019년 7월에 술자리에서 이 라임을 변호했던 이 이주영 변호사라는 사람이 현직 검사들하고 같이 술을 마셔서 이때 김봉현 씨가 같이 술을 마셨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가 라임이 만약에 수사가 되면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20년 2월 달에 수사팀에 합류를 해서 자기가 5월 달에 만났다는 겁니다. 검사실에서. 이게 더 충격적인 일이에요. 20년 2월 달에 이 수사팀 구성할 때 수사팀 구성을 누가 했습니까? 이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몰라요? 네. 지금 이 수사팀에 이 라임 담당 변호사와 같이 근무했거나 같이 이게 인간관계에 있던 이 문재인 변호사를 지금 특정하고 있습니까? 이 지검장님은? 무슨 제가 질문 요지를 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술 접대받고 예. 지금 이 김봉현 회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검사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거를 지금 이게
대한민국이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그 당시에 술 접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지검장님 이 관할에 있는 지검에서 1분 안에 벌어진 맞춰주십시오. 그 지검에서 벌어졌는데 이 피의자가 지금 이렇게 폭로를 한 거예요. 그 지검에 있는 검사 중에 나랑 1년 전에 술 마셨고 몇 개월 전에 술을 마셨고 그때 수사팀에 들어온다고 했던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수사하고 있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수사팀 배치까지 뭔가 작용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 검사가 누군지 특정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예, 지금 그 수사를 해야 됩니다. 와, 큰일 났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에서도 오늘 수사 의뢰가 내려왔습니다. 감찰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수사를 해서 네. 그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빨리 그 수사를 하셔가지고 그 담당 검사를 그럼 어떻게 그 수사팀에 합류하게 된지 그 경위와 배경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건 수사 지금 우리 저 라임 사건 수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거는 검찰의 업무 배포보다 업무 상황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 수사팀에 이 사람을 집어넣는지 그걸 꼭 확인해 주셔가지고 그 의사 결정과정을 좀 정리해서 보내주세요. 네, 업무에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옵티머스 사건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야기한 대형 금융 사기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그 사람들이 외부의 도움 없이 아주 짧은 기간에 그렇게 많은 펀드 사기를 벌일 수 있을까 많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검사장님, 중앙지검장님, 지난 6월 24일 날 김재현을 압수수색하면서 정관계 고위 인사 실명이 기재된 김재현 작성의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압수한 바 있죠. 그 문건을 기초로 해서 지난 6월 30일 검사가 윤석호에게 문건 내용을 이렇게 묻습니다. 제갈경배, 윤종규, 홍기석, 박의만, 백승주, 손명수, 김상열, 진양곤, 유학열, 민주당 인사 3명, 국회의원 5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언급된 당사자들이 SPC의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이억진 문제를 해결하고 펀드 설정, 프로젝트 진행 등에 다각도로 관여된 상황이라 문제가 확대될 경우 이슈화할 수 있으며 권력형 비리로 갈 수 있다는 문구가 있다. 이렇게 질문한 바 있습니다. 문건을 기초로. 그런데 김재현을 상대로 8번 조사를 했는데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확인을 안 해요. 이동열, 송상희를 상대로도 단 한 번 묻질 않습니다. 딱 한 번, 지난 6월 30일 날 윤석호를 상대로 일에 확인한 후 그 이후엔 또 추가 확인이 없어요. 이거는 처음부터 이 문건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수사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데 확인하지 않은 뭐 이유가 있어요? 네,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문건에 관한 수사는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상황에 대한 거기에 보면 예. HLB 진양곤 여기는 400억 투자한 걸로 이미 확인이 됐고 남동발전의 경우에는 옵티머스와 태국의 바이오매스 발전소 투자 협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신뢰성이 높습니까? 전혀 확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중앙지검에서 지난 7월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운영한 일제 편대 현황 자료를 각 증권사에 요청을 해서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펀드 하자 취입 문건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혁진 문제 해결 과정에서 도움을 줬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되어 있고 펀드 설정 및 운영 과정에서도 관여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 이미 뭐 진영 장관이랑 김경엽 의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 외에도 민주당 인사 및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름이 여럿 나옵니다.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동명이인인지 여부 확인했어요? 존경하는 이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건에 관한 수사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았어요. 특정 내용에 대한 수사 여부나 내용은 수사 상황 지금까지 3개월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안 된 걸로 보아서는 확인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저는 서울중앙검사장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보시면 공공기관에서 수천억이 들어갔고 4개 대학교에서도 많은 돈이 또 투자됐어요. 신생펀드고 유명하지도 않은데 이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곳에서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을 투자할 때는 외부의 도움이 없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의심입니다. 그렇다면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문건과 이런 내용을 봤을 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3개월간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가 SBS 보도가 나오고 나서야 부랴부랴 검사를 증언하고 하면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 3개월간 중앙지검에서 이 수사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관계자들의 진술도 한번 볼까요? 김재현 대표의 정관계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 윤석호 이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재현의 막강한 영향력과 배후 세력으로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김재현 대표 비서는 김재현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고위공무원, 법조계, 힘 있는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이 정말 잘 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 펀드 상품 담당자는 김재현 대표는 자문단 등 본인의 임무를 강조하였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비 정황이 진술되고 있는데도 중앙지검에서는 김재현 등을 상대로 이런 정관계 로비에 대한 조사를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예기획사 전 대표 신모 씨의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진술이 있습니다. 윤석호 이사는 김재현의 표현을 빌리자면 대한민국 최고의 로비스트다. 2009년 10월경 성지건설 사건 때문에 옵티머스가 압수수색을 당할 때 신이 해결해 줘서 옵티머스는 문제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진술하고 있어요. 다음. 그 뒤에 보면 윤석호 이사는 신이라는 분이 계속해서 금감원으로부터 들어오는 검사를 다 막아주거나 잘 넘어가게 해주었다. 지금 로비에 관련된 의혹은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도 중앙지검에서 지난 3개월간 신무 대표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1분 안에 맞춰주십시오. 이진아 전 행정관과 관련돼서도 한번 볼까요? 윤석호 이사는 이진아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월 500만 원을 받았고 청와대에 들어간 후에는 월 1,500만 원을 받았다. 김재현 대표 비서는 원래 그 지분의 원소유자는 윤석호 변호사의 처인 이진아 변호사였는데 이진아 변호사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주식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고 해서 날짜를 소급해서 제가 주식을 넘겨받는 걸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진아 전 행정관 한 차례 참고인 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3달 동안 참고인 조사 한 번 했어요?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 수사팀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수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지난 3개월간 단 하나의 내용도 조사를 안 하고 있다가 언론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정관계 로비 의혹이 나오자 비로소 수사를 하는 척하고 있습니다. 중앙지검장이 과연 이 사건의 실체,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어요. 저는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특별수사본부를 설립해서 수사 지휘를 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앙지검장을 위해서도 맞다고 봅니다. 그럴 의사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있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